안녕하십니까, 미주신TV의 스이퍼스입니다. 사실 복귀 후 첫 분석 영상으로는 제가 다른 기업을 준비했는데 이때 마침 디즈니의 푸보 인수라는 대형 뉴스가 발표되어 첫 영상은 이 내용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푸보의 깊은 기업 분석을 다루진 않고 디즈니와 푸보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다룰 건데요. 또한 그동안 푸보의 주가가 크게 빠진 이유를 알아보고 푸보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어떤 메리트를 받을지 분석해보며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적인 결론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 이 회사를 추천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푸보가 왜 올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드릴 목적이 큽니다. 푸보의 자세한 기업 분석 영상은 제 채널에 따로 있으니 푸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두 회사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이 라이브 TV 시장의 미래를 재정의한다라는 포부를 밝혔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시간 1월 6일 디즈니는 기존 소유한 훌루 TV와 또 푸보를 이제 합병하며 새로운 제3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합병 후 새로운 회사의 이제 이름이 생기며 오너십은 디즈니가 70%, 푸보가 30%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후에도 이 훌루와 푸보는 독자적인 비즈니스 사업을 유지하며 푸보는 기존의 티커로 계속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 합병될 회사로 티커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합병 이후 디즈니는 푸보에게 컨텐츠 계약권 및 1억 4,500만 불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고 또한 2억 2천만 불의 현금을 푸보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건 이따가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푸보는 비클래식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디즈니에게 줄 예정이지만 합병이 실패하더라도 디즈니는 푸보에 1억 3천만 불의 위약금을 지불할 건데요. 이게 파격적인 게 정부의 규제 등에 의해 합병이 실패되더라도 이 위약금은 지급된다고 합니다. 양사가 합병을 예상하는 날짜는 2026년 4월 6일로 합병에는 총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릴 예정이며 이 합병된 회사는 푸보의 경영진들이 운영하고 디즈니는 이 경영진들을 감독하는 역할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푸보와 훌루TV는 왜 합병을 할까요? 먼저 두 기업의 사업 분야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푸보는 2015년 설립되어 주로 라이브 스포츠 스트리밍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전체 유료 회원 수는 약 160만 명이고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무시 못할 스트리밍 기업이에요. 훌루는 푸보보다 2년 뒤인 2017년 설립되었지만 디즈니의 지원을 받아 고속 성장을 했고 특히 훌루, 디즈니, ESP 번들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상품 중 하나죠. 이 훌루 또한 라이브 스포츠와 뉴스가 메인 상품이며 총 460만 명가량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두 회사가 합병 시 단순 합산 기준으로 약 620만 명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60억 불 이상의 매출을 가진 거대 회사로 거듭날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620만 명이면 이거 보시면은 거의 이렇게 유튜브 TV와도 견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두 회사가 합병함으로써 디즈니와 푸보는 각각 얻게 되는 게 있는데요. 먼저 디즈니는 푸보와의 그동안에 있었던 법적 분쟁 종결 및 협력으로 스포츠 및 방송 서비스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보는 이전에 디즈니의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합병 계약을 통해서 소송이 처리됐어요. 또한 푸보는 합병을 통해 그동안 가장 필요했던 현금을 확보하게 되었고 또한 디즈니로부터 풍부한 컨텐츠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푸보의 주가는 어땠는지 잠깐 볼게요. 푸보는 상장을 하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인터넷 TV라는 특성으로 코로나 수혜주 중 하나였어요. 주가가 거의 50불까지 갔다가 22년 중반부터 이렇게 쭉 빠지면서 작년 이맘때쯤에는 주가가 3불도 안 될 정도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하락 행보하다가 이거는 이제 1년치 이제 주가인데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번 인수설로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동안 푸보의 주가가 이렇게 빠진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태생적 사업 구조의 한계로 매출은 크게 증가해도 이 수익성이 너무 낮았고요. 이로 인해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 현금이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확장이 철회되면서 이 성장이 힘든 악순환에 계속해서 이제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동안의 푸보의 총 매출과 대표적인 이제 직접 비용인 구독 관련 비용의 증감을 비교한 표인데요. 이 비용은 컨텐츠 계약 및 라이센스 비용으로 꼭 내야만 하는 비용이에요. 여기에 다른 영업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독 관련 비용만 빼낸 겁니다. 만약에 다른 비용이 합쳐지면 적자폭이 커지겠죠? 보시다시피 2021년 기준 구독 관련 비용은 총 매출의 93%였고요. 2022년도에는 이 비중이 97%였어요. 이것만 봐도 이 회사는 흑자를 낼 수가 없는 기업인 거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매년 30% 이상인 이 압도적인 매출 성장을 유지하며 조금씩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이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 이후로는. 가장 최근에 2024년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치의 이제 비즈니스를 보면 이 비중이 82.2%로 크게 줄었습니다. 푸보는 디즈니와의 합병을 통해 컨텐츠 계약과 라이센스 비용에서 혜택을 받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즉 수익성 향상으로 이제 직결됩니다. 또한 푸보의 부족한 현금도 디즈니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수혈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막혔던 신규 사업 확장 투자까지 진출하며 이 묶여있던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져요. 제 결론 파트입니다. 어차피 푸보에게는 이 뭐 위약금도 있겠다, 잃을 게 없는 호재의 힘이 틀림없습니다. 이 합병 계약 소식은 단순히 잠깐의 급등으로 뭐 마무리될 것 같진 않은데요. 길게 본다면 이번 합병을 통해 수익성 향상과 보유 현금이 증가되면서 푸보에게는 이 신의 한 수로 볼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인수 과정까지도 아직 1년이 넘게 남았고 푸보 자체적으로도 성장 동력을 잃으면 안 되고 인수 사업 시너지도 검증이 안 되는 아직 불안 요소 등이 있지만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업앤다운이 좀 심할 것 같긴 합니다. 제 결론입니다. 이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들은 푸보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저라면 차라리 디즈니를 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